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제가 광화문 집회와 한남동 집회를 참석하고 다녀오면서 좀 직접 보고 느꼈던 것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제가 사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두 분들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온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얼핏 봐서 처음에는 계엄령이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의사결정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 되어서 현재 정치적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던 국민들을 깨어나게 했고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어떤 생각하는 정치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줄기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덜 틀리는 선택은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제 제가 만났던 분들 한 몇 분 정도 사례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처음에 뵌 분은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 많았어요. 어제 제가 처음에 만났던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바쁘다는 게 아버지를 찾아야 돼서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그 가족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태극 캔드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가족 단위로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한마디로 예전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의견이 대립되거나 이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광장에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분들이 어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합의점이 찾아졌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행동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족 단위로 나온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드리고 보니 이제 아버지랑 아드님이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나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초안 위기 상황이 있고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사실 국가와 민족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이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이득으로 움직일 때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작은 거 하나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할 수 있죠. 괜히 나갔다가 사람들이 나 알아보면 어떡해. 막 정말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막 유튜버들도 돌아다니는데 나갔다 괜히 찍히면 어떡해 등등등.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이거 맞다고 나가서 목소리 냈는데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지? 등등등.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정확한 판단은요, 지금 이 시점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어떤 미래 세대들이 우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여기에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나고 나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옳은 선택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이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최악을 막기 위한 차선일 수는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나쁜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 굉장히 나쁜 거를 피할 수 있는 이게 두 번째 대안이라면 이것을 택하는 게 최악을 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각자 이 선택을 대통령 탄핵 반대라는 입장을 내는데 각자 입장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지금 일치하는 방향은 대한민국은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구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대통령 윤석열을 먼저 지켜야겠구나. 이게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통된 사고라는 거. 이거 하나를 제가 어제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아드님, 아버님은 국가와 민족 이제 이렇게 큰 키워드를 말씀하셨고, 아드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은 30대 초반이신데 막 어색하신 거예요. 왜냐면 30대면 이게 요즘 어르신들은 자꾸 옛날에 나 배고팠던 세대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달라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 세대는 인간의 생존 욕구 5가지 중에서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안전과 생존에 대한 욕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해결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핍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채우고자 하냐 하면은 그 상위 수준의 욕구를 이 사람들은 채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를 실현하고 싶고, 이게 바로 그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가지 중에서 상위 수준의 욕구들이거든요. 먹고 사는 거, 안전, 생존, 이게 1, 2단계의 욕구라면은 이 사람들은 30, 2030, 이 세대들은 날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은 다른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하면 주말에 하루 시간을 빼서 여기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는 아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국가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게 아빠랑 같은 어떤 레벨일 수는 없어. 왜냐면 경험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아빠와 내가 그런 경험치는 다르지만 적어도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함께 나서서 막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었다는 거. 이제 이게 제가 만났던 분이었고, 또 좀 인상적이었던 분이 어제 제가 민주당 현재 권리당원을 만났어요.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을 만났고, 카페에서 제가 아버지랑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저희 옆 테이블에 앉은 두 분 어머님이었는데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당비를 내고 있어요. 심지어 통장을 까서, 온라인 계좌를 까서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12월 26일 마지막 출금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빨리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당비를 내는 분도 어제 광화문 현장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분이 주식을 좀 하신대요.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제 주식이 개박살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같이 주식을 하는 다른 분들께 정보를 좀 얻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잠들어 있는 사이 우리나라가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고 그 덕분에 주식이 박살났다. 그러니까 처음엔 당연히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나셨겠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을 때 누군가는 잠들어서 방송을 보지 않았던 누군가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거를 인지조차 못할 만큼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큰 두려움, 공포를 주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 이거 하나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께서도 처음에는 당연히 나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계엄령이라는 거를 선포했는데 뭔가 이거를 했는데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구나. 우리가 지금 나가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시고 어제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다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된 계기는 계엄령 선포라는 것을 계기로 이상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왜? 라는 의문에, 합리적인 의문에 답을 찾다 보니 다양한 유튜브들을 찾아보신 거죠.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에서 말하는 내용과 대통령께서 대국민 그 담화문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과 언론에서 불러주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요즘 정말 똑똑하거든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정보 습득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찾아보시고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지하철에서 만났던 이제 20대 청년인데, 제가 그 청년을 좀 주의 깊게 보게 됐던 건 그 청년이 어떤 복장이었어요. 요즘에 그분인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라운드씨라는 채널에 어떤 20대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 사인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약간 모자처럼 만들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옷을 약간 이렇게 입고 깃발을 들고, 그게 무슨 게임 캐릭터래요. 그래서 그런 차림을 하고 나온 사진이 등장해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봤는데 일단 차림이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제가 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말을 건 거죠. 한마디로 가서 어디서 오셨냐, 이제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 그리고
뭐 이런 걸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본인은 이렇게 막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형편은 아니래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본인과 정치적인 현재의 어떤 입장이 같진 않아서 부모님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대구에서. 근데 부모님께 지금 상황을 정직하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서 부모님한테 그냥 놀러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현명한 거죠. 굳이 얘기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물론 부모님한테 그게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조금 얘기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성인이니까 단독적으로 이제 그 정도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가정에 이제 그런 어떤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걱정하실까봐 그렇게 혼자 올라오셨다. 그래서 20대 청년분 한 분을 인터뷰했고, 그러니까 직업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본인의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적인 위기에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사실은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한 분이 기억나고, 또 다른 분은 한남동에서 만난 20대 청년분들인데 제 옆에 이렇게 청년분들이 쭈르륵 서 있는데 되게 이렇게 막 꽃미남 같은 분들인 거예요. 꽃미남. 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거죠. 되게 잘생기신 분들. 되게 잘생기셨고 훈훈하다고 하죠. 옛날 사람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쨌건 되게 훈훈하게 생기신 분들이 쭉 서 있어서 저는 이제 저분들 뭐 배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분들도 또 제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사진을 좀 찍어주시겠냐고 부탁을 해서 찍어드리고 대화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무리수를 두는 걸 보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진행하는 걸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정상 범위에서 넘어가는 행동을 민주당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너무 무리수를 분 이 영장을 발행받는데 원래 자기의 소속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영장 쇼핑이라고 하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본인의 어떤 색깔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그리고 뭔가 그 권한이 없는 곳에 그런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친구가 같이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청년 한 명을 칭찬을 드리자면, 여기 사실 40대 50대는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20대 30대 분들은요 정말 뇌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상하다 의문이 든다라는 거를 생각이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 같이 확인해보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그런 행동을 옮기는 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분들은 내가 확인해봐서 만약에 맞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뭘 느꼈냐면 각자 다양한 각자 그 출발점은 다양할 거예요. 내가 이 사건에 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지지하는 나의 진짜 가장 핵심 축은 무엇인지.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정당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좌파, 우파 이런 문제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과 자유대한민국과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 붕괴시키려는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이념 전쟁이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내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 국민들 중에 정치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전 국민들이 스스로 학습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뭔가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현재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이 상황을 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은 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할 때고,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메이저 언론은 힘을 잃었거든요. 본인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
많은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해 왔었는데 본인들 입맛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일개 유튜버, 정말 구독자가 몇십만 밖에 안 되는 일개 유튜버들을 고발하겠다, 뭐 고소하겠다, 겁박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사실은 비겁한 거죠. 그리고 헌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 위헌적인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현장에다 나가시잖아요. 영상을 되게 많이 찍으시는데 그거를 나 혼자 내 휴대폰에 소장하고 있으면 아무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 찍으신 거를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잖아요. 아, 제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목이고 뭐고 없이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날짜가 나오니까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내가 여기에 가서 이거 참석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내가 이제 한마디 정도 남길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처음 광화문 집회 참석해봤는데 이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참석했고 현재 상황은 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오늘 참석해서 이런 걸 느꼈다 정도만 남겨두셔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우리 어떻게 보면 개미들의 저희 멘토님께서는 이거를 인터넷을 디지털 토지 개혁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용기를 내서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